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첫 시작인 선도지구가 발표됐습니다. 안양 평촌은 3개 구역, 군포 산보는 2개 구역이 선정됐는데요. 다음 달엔 이주 대책과 교통 개선안이 추가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권예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총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규모입니다. 안양에서는 3개 구역, 17구역 꿈마을 금호단지, 19구역 샘마을, 18구역 꿈마을 우성단지 등으로 총 5,46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군포는 11구역 자이 백합단지, 9-2구역 동성 백두단지 등 총 4,62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지연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등 금융지원 방향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향후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평촌과 산본 이외 총 5개 신도시에 13개 구역 3만 6천 호가 선정됐습니다. 분당의 선정 규모가 11,000호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순입니다.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보는 각각 5,400, 4,600호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 동의가 50%가 되지 않은 단지와 선도지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그룹을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을 두고 용인, 성남 등 노선 통과 지역 시장들이 경기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경기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제성을 따져 GTX 플러스 노선을 우선 사업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용인과 성남시는 경기도가 철도 우선순위 사업에 김동연 지사 공약인 GTX 플러스 3개 노선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의 사업 타당성 지표인 BC값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수원과 화성까지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 남부광역철도가 최근 용역에서 BC값이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우선순위 사업에 경제성이 확보된 경기 남부철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꼼수 행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자신의 사업이 왜 타당성이 있는지 경기 남부광역철도 사업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나은지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이에 경기도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 배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GTX 플러스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라는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 사업에서 미선정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높고 민간 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데다 국토부가 민간 투자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부득이 GTX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 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부터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이 광역철도 사업 관련 자료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경기도와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용인은 반도체 바람을 타고 새로운 철도 건설이 지역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올 처인구 지역은 물론이고 마북이나 구성, 동백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노선 구상과 총선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기흥구 마북동의 한 버스 정류장. 시민들이 줄지어 마을버스에 올라탑니다. 목적지 대부분은 구성이나 동백에 있는 전철역. 마북동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바로 교통입니다. 약속이 있을 때는 구성역까지 마을버스가 20-30분 정도 걸리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미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호재와 함께 용인 지역 철도 노선 제한이 잇따르면서 처인은 물론 마북과 동백, 기흥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GTX-A 용인역에서 용인시청을 지나 원삼까지 있는 GTX 반도체 지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경기도 국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성역까지는 GTX-A란이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용인시청역, 이동남사역 그리고 원삼역까지 해가지고 한 30km. 용인정 이현주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신분당선이나 분당선을 이용해 마북, 동백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연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마북과 동백 지역은 두 의원의 구상과 공약이 겹치는 지역인 만큼 철도 노선 유치에 대해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엔 국토부의 5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역마다 철도 계획에 관심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 지역으로 화성시, 평택시와 함께 이천시 모가면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이천시는 사전 협의 없는 발표였다며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자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항 사업의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자세로 읽힙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모가면. 지리상으로는 다른 후보지와 다르게 내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4,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원산면, 이천 부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과 모두 1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육군 최대 규모의 이천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공항처럼 이 군공항의 활주로를 민군 공용 활주로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1.6km에 불과해 민간 여객기나 화물기가 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예상한 활주로 길이 3.2km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 이천시가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항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가면 이장단은 비행장에 들어서면 모가면 주민들은 사실상 전부 타지로 나가라는 말이라며 이천시가 직접 나서 제대로 설명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천시는 경기도가 협의 없이 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천시는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체 연구 용역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내년에 아마 추경쯤에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저희도 나름 할 거고요. 한편 시는 경기도와 함께 12월부터 1년 동안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 채널을 구성하고 타운 미팅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안양시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그린벨트 해제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대호 시장은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은 내년 상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달동 일대의 군부대 탄약고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은 안양시가 개발하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시는 지난 8월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8월 13일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었고요. 곧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장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사전 입지 심사를 완료하고 합의각서가 체결한 뒤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은 내년 상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지휘 해제 결정에 대해서 사전 입지 심사 그리고 상반기는 합의각서까지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우 시장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으로 지난한 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하 역량을 잘 모아나가면은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난 2018년 안양시의 제안으로 시작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내년에는 안양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오산시가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개관한 미니어처 빌리지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 내산미동에 있는 미니어처 빌리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전 세계의 유명 도시를 축소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그 자리에 지난 2021년 11월에 지었습니다. 건립비는 180억 원. 오산시가 직접 운영하는데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마이너스 5억 원, 2023년에 마이너스 3억 6천만 원. 연간 최소 14만 명은 방문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산시 의회에서는 진작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요 예측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적자 사는 사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산시가 미니어처 빌리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산시 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민간의 전문 경영에게 위탁하여 수익의 다변화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이고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우선 인건비와 운영비 이상의 수익을 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위탁을 주고 마땅한 위탁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의 민간 위탁 여부는 오산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군포 성부동 복지관에 외국인 봉사자들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외모의 서툰 한국어 솜씨로 어색할 법도 하지만 하루하루 복지관 이용객들과 벽을 허물고 마음의 정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고 싶었지만 활동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건네며 인사를 하는 봉사자들 사이에서 서툰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보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출신의 이들은 복지관과 제한외국인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이달부터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어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몰랐었어요. 안산에서 지금 살아요. 안산에서 주민센터에서 아까 소개했었어. 아까 지금은부터 시작해서 기분 좋았어요. And it's a very good experience for me because I have a lot of fun.
And I also enjoy all the activities that we do, cleaning, washing dishes, and also serving the people here in this restaurant. Thank you.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봉사를 통해 나누고자 했지만 낯선 외모 탓에 봉사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제한 외국인들. 그만큼 송부동 복지관에서 함께하는 순간이 이들에겐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거리 청소를 했었어요. 다른 곳에서 자원봉사자를 안 받아주다 보니까 거리 청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너무 다행히 자원봉사를 받아주셔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복지관 이용객들 역시 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를 했어요. 저 친구들이. 근데 요 근래에 보면은 맛있게 드세요. 이런 그 어떤 어휘를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뭔가 발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배식봉사 외에도 제한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하시는 분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와 접목시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활동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한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 활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리곤 하죠. 안산시에서는 동네마다 산발적으로 열리는 김장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무려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체육관 앞이 부산스럽습니다. 체육관 내부는 온통 빨간 물결로 가득합니다. 빨간 산타 모자를 둘러쓰고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버무리기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들. 무려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한 김치를 만드는 날. 안산시 통합 김장 나눔 축제입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행사이고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산은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온정이 많은 도시, 따뜻한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서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곳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려왔지만 이렇게 모두 모여 개최하는 대규모 김장 행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치가 중복으로 전달되는 걸 막는 한편 보다 큰 의미가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30곳이 넘는 기관과 기업 등이 후원을 하며 마음을 보탰고 70여 개 지역단체 회원들이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나섰습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소외계층들이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장 저희가 맛있게 담았으니까요. 저희 정성 봐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용실 원장님께서 같이 좋은 일 하시는데 같이 저도 참여하게 되었고 어려우신 분들이 다 이걸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만들어진 김치는 5,000통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고루 전달됩니다. 안산시는 올해 첫 축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마다 축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낙상사고는 추운 겨울에 도로의 지면이 매우 미끄러워 넘어지기 쉬운데요. 저와 함께 낙상사고 예방수치 알아볼까요? 먼저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어주세요.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급하게 건너거나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면 넘어지기가 쉽죠. 항상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보폭은 좁게 해서 천천히 조심히 걸어주세요. 그리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경우가 많죠. 항상 손을 넣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몸이 둔해져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항상 손은 빼고 걸어주세요. 예방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빙판길에서 갑자기 넘어졌다면 항상 먼저 통증 부위를 확인하세요. 경미한 통증일 경우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빙판길에서 벗어나고 통증 부위가 심각하다면 그때는 바로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낙상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방수칙을 지켜 올겨울에는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김민주입니다. 이제 겨울철 낙상사고를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낙상이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져 다치는 사고입니다. 겨울철에는 낙상사고 발생률이 약 10% 높다고 합니다. 2020년 낙상 환자의 수는 총 5만 1,700여 명으로 2016년 2만 1,400여 명 대비 14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낙상 환자의 주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 연령의 59%에 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뼈와 근력이 약해져 있는 노년층은 골절이 발생하면 욕창, 폐렴, 방광염 등 합병증으로 인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은 빙판길과 녹지 않은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끄러운 연석, 경사진 도로, 불규칙한 지면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하고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물 복용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평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외출 전 스트레칭으로 낙상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로 몸이 웅크러지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켜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